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이번 주에는 509페이지 건축협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정은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데 다른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그리고 과거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가 안전해야 되고,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가 되게 됩니다. 건축 제한 규정은 도로, 대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되는데,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건물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잡혀야 된다. 그리고 264, 364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소요너비가 미달되는, 못 미치는 경우에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할 수 없다. 지표 아래는 예외 인정되죠.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지만 조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했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경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장, 물류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구조와 관계된 사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에 관한 사항을 기억해 놓습니다. 둘둘 10이란 날로 각각 정리하셨고, 특별히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서류 제출할 대상 아니죠.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과 관계된 사항으로 소방관 진입 창이나 대피 공간, 방화지구 안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승강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늘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 꽤 되다 보니 구조 설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이 양 자체가 양은 많지만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하나 또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내용들, 수업 시간 중에 다루어진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완화와 관계된 사항으로 공개, 공지, 지난주에 특별건축구역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 협정에 관한 사항과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된 결합 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509페이지 건축협정 함께 보십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줄쳐 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후단부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한 줄 밑에 건축협정 대상 지역에서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협정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두 번째 박스를 보십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존치 지역이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은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 시도의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가로석에 건축협정 인가권자, 시도의사부터 건축협정 인가권자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의 경우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여기 협정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계약과 유사한 말이 협약인데, 그 계약이나 협약의 경우는 개인과 개인,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로서 민법에 따라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할 수 있는데, 그런 계약 중에 행정청이 개입하는 계약 관계가 있다면 이를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협정은 건축협정 대상 지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 등, 그리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은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곳에 도로 둘러싸인 상업지역이 존재한다면 이곳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 진행하게 되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상업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 대지 소유자가 건축공사 다 끝나고 두 번째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공사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6필지에 걸친 건축물 건축이 진행되고자 하면 최대 6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대지 소유자의 건축 행위가 다 끝나면 그거 지켜보고 다른 건축물을 개별 필지마다 각각 건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상업 기능이라는 것은 조속히 확보된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이미 건축된 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대지에 건물 건축하다 보면 공사 중에 먼지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점에 공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사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 계약 또는 협약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위반하는 자가 발생하지만 행정청이 개입하게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협정과 관계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건축협정 대상 지역에 모든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 모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리 2번 건축협정 내용과 관계된 사항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에 대해서는 그냥 보십니다. 세 번째 줄에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반수 동일한 말 추천하시고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로서 특광, 시군 구청장을 받는데 건축협정과 관련된 인가권자에는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건축협정 인가권자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앞서 공부하셨던 특별건축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국장, 지도의사를 보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를 혼란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게 되면 관할 관청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 시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 설립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협정 인가입니다. 건축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건축협정 체결 시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의 건축협정 대상 지역 모든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동의하여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6번 건축협정의 효력, 승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보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승계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포괄 승계란 말과 특정 승계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때는 특정 승계 대상으로 등기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 승계하는 것이지 채권 승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 체결할 때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한 것을 새로 인수하게 되면 그분에게 새로 동의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진행했던 절차가 전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승계한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승계와 관련되어서는 이전 받은 자도 건축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7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건축협정 폐지 사실적.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줄쳐 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가로해 놓습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인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단서입니다. 두 줄 밑에 건축협정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지난 후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20년 지난 줄만 쳐놓습니다. 건축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건축협정 폐지 시에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과 관련된 특례 적용받아 건축물을 건축했다면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지난 때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으로서 감가상각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건축물은 20년이 지나게 되면 감가상각에 따라 그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협정과 관련된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물 건축했다고 하면 감가상각에 따라 건물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20년 지난 때만 폐지할 수 있고 그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은 바로 헌법입니다. 그 헌법과 관련되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헌법 이념과 시장 경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를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구성원 중에 돈이 많아 재벌이라 부르는 사람이나 서민이라 부르는 사람 모두 대통령 뽑게 된다면 각각 한 표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기본 개념이 바탕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능력이나 또는 돈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반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에 있어서는 돈 많은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기업 주주총회 보게 되면 한 명이 과반수의 주식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그 회사 영업 방침이나 또는 운영 방침을 그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람이 많은 것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과반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그자가 의사 결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중에 민사 특별법에 해당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부하셨다고 하면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면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받아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구분 소유자 5분의 4라 함은 집합 건물을 한 명은 10평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100평, 200평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의 면적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람 수만 기준으로 5분의 4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권 5분의 4라 함은 집합 건물과 관련된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데 사람 수에 관계없이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된 지분을 80% 이상 확보한 자가 동의하게 되면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결 방법이고요. 의결권 5분의 4라 함은 바로 재산을 고려한 것으로서 자본주의를 반영한 의결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부와 관련된 사람 수 기준으로 하는 것과 면적 기준으로 한 다양한 의결 방법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기 건축정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은 때만 폐지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협정 제도는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계되어 건축법에 반영해 놓은 것인데 예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할 때 2012년도에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경기를 좀 어둡게 전망했던 S라고 하는 물산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철도공사와 함께 공사 진행했었는데 이들이 1,600억이라고 하는 매몰 비용 부담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단할 거라면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명피해 발생했던 참사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될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일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폐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A가 전체 지분의 50%를 가지고 B, C, D, E, F가 지분 10%씩 가진다고 하면 의결권을 존중하게 된다고 하면 이 A를 포함하여 과반수가 찬성하게 된다면 저개발 사업이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는데 여기 건축성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런 지분 관계는 다
다 배제하고 협정 체결자 총 몇 명입니까? 6명 중에 과반수, 반수는 3명입니다. 반수를 넘는다고 하면 4명 이상이 동의하면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폐지와 관련되어서는 지분 관계없이 오직 사람 수 기준으로 과반수가 동의하면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고,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체결 시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건축협정 대상 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합의로 체결하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며,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0번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입니다. 과거 기출문제에 이번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다룬 적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보십니다. 인가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는 다음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조격,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부설 주차장의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용적률은 통합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통합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규정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대지주, 건계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함께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땅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주란 말로 정리해 놓으시고, 몇몇 분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자민련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성함이 이자 건계이시거든요. 그래서 대지주 건계란 말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적률은 통합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대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조경,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6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11 건축협정 집중구역,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제5절 결합 건축을 함께 보십니다. 결합 건축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올해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함께 봅니다. 결합 건축 대상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재단 직선 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 2개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해 있고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곳에 있는 2개 대지 건축주는 서로 합의한 경우 서로 합의 추천없습니다. 용적률 추천없습니다.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결합 건축 구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상업지역, 2번 역세권 개발지역,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상업지역 등에 두 개 대지에 대해
용적률을 통합하는 결합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 얘도 용산 북저무지구 개발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용산역에는 전면부에 현재 고층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 뒤편에는 전자랜드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 역세권에 해당됩니다. 여기 주차장 사용하는 곳에 용적률이 200%이고 길 건너편의 경우에도 용적률이 200%인데 주차장의 대지 면적이 만약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2배인 2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용하느라고 건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용적률 사용 안 하는 것이죠. 반면 이쪽도 대지 면적이 100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 용적률을 옮겨 200이 아닌 4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는 것이 바로 결합 건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 건축은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등의 두 개 대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하여 용적률을 이전하는 결합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을 우리가 추가하셨다면 이러한 상업지역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결합 건축하는 경우에는 두 개 대지가 원칙적인 경우에는 100m 이내 존재해야 되지만 저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3개 이상의 대지에 걸쳐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에도 결합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등의 딱 2개 대지가 서로 100m 이내 존재했을 때 용적률을 이전하는 결합 건축 가능한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결합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역세권에 500m 이내 셋 이상의 대지에 걸쳐 용적률을 통합하는 결합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는 때만 3개 이상의 대지에 걸쳐 결합 건축 가능하다. 이걸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결합 건축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허가 줄쳐 놓습니다.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용적률 빌려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할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10층짜리로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냥 건축한다?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결합 건축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 공공이 결합 건축하는 경우는 셋 이상의 대지 소유자 전원 합의로 결합 건축 체결할 수 있고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결합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결합 건축의 관리입니다. 1번, 2번 그냥 보시고 3, 4를 묶어놓습니다.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 허용한 때 건축물 회장에 결합 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최소 30년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줄여놓습니다.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전원 동의 줄여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전원 동의부터 신고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합 건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며
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 기간인 30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한번 결합 건축하게 되면 협정 체결 최소 유지 기간은 연이다 30년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적률 빌려 내 땅에 큰 건물 건축하는 것이죠. 이러한 용적률을 빌린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다? 30년이죠. 그 30년 동안은 결합 건축을 유지하고 이 기간 지나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동의 받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폐지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그냥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철거 신고하고 철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협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협정 대상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이었고 이러한 곳에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동의받고 허가권자입니까? 인가권자입니까?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건축협정 체결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된 때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고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합건축 체결과 관련되어서는 전원 동의 필요하고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음으로써 결합건축, 건축행위 할 수 있으며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전원 동의 받고 건축협정 폐지 시에는 과반수이지만 여기에서는 전원 동의입니다.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몇 년 지나야 된다? 30년은 지나야 되죠. 이러한 차이점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여기 결합 건축 대상은 상업지역 등의 2개 대지에 걸쳐 100m 이내 2개 대지에 걸쳐 결합 건축할 수 있는데 공공이 결합 건축하는 때는 500m 이내 3대 이상의 대지에 걸쳐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위원회와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